지금부터 김대호 PD와 함께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새 마이크를 너무 자주 안 켜가지고 툭하면 마이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탄핵 이후 국힘당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국힘당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토록 최근 넉 달 동안 그토록 죽고 못 살던 윤석열이 결국 탄핵이 됐습니다. 지금쯤 되면 아마 상실감에 국힘당 국회의원들 글쎄 밥이나 제대로 먹나 모르겠어. 그런데요, 뜻밖의 국힘당 의원들의 모습이 포착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충격받아서 밥도 못 먹는다는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대구 쪽에 가면 너무 열받아서 핵폭탄 맞은 것 같아서 밥맛도 없다 이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밥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글쎄요, 올해도 활기가 도는 듯한 모습도 있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냉정한 국힘당입니다. 윤석열 버리고 대선 모드가 시작됐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 곁에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브뉴스 대호입니다. 네. 우리 대호 씨 지난주 좀 아팠다고 들었어요. 지난주에 쓰러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탄핵되고 이후 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대호 PD가 참 지난 몇 달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난방버스 준비하는 거 하며, 그리고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잡혀가는 모습 취재하고 참 많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 노력한 결과가 좀 늦게 나와서 그만큼 고생해 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 더딘 만큼 대신 이번에 다 같이 하나 돼서 더 큰 힘으로 앞으로 더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대호 PD는 저쪽 당 소식을 아주 재밌게 잘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저쪽 당 얘기를 좀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탄핵이 되면 국힘당 국회의원들 다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같이 탄핵 반대를 한다면서 거의 글쎄, 목숨 내놓듯이 덤벼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탄핵 이후 글쎄 몇 명 정도는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신다죠? 어떻습니까? 저쪽 당 분위기. 네, 일단은 제가 보는 분위기는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면 사실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네. 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와, 너무한다.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반대 집회도 맨날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버릴 준비 네. 다 되어 있었다. 보내는 메시지와 하는 행동은 정반대고 특히 지금의 국민의 힘을 거느리고 있는 쌍권 브라더스 권성동 권영세는 네. 윤석열 탄핵 청원서에도 뭐 작성 안 한 걸로도 유명하고요. 청원서도 안 됐어요. 네네. 야. 거기에도 참여하지 않은 그 20명 이상의 명단이 있는데 사실상 이미 그런 상황이고 아니 네. 하는 척만 한 거야 그럼 그동안? 네네.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내가 왜 배신감이 들죠? 야, 그 정도였군요. 뜻밖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문제일까요? 그래서 원래는 윤석열이 탄핵이 되는 전국이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님이 무죄가 나왔어요.
윤석열과 함께 이재명도 같이 가야 되는데 윤석열은 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갈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대선까지 충분히 치를 수 있게 됐죠. 네. 근데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뭐가 있냐면 항상 국민의힘 후보들이 등장할 때는 이재명의 적수는 나다. 라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들 자신감이 없어서 큰일 났다. 이 규류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탄핵이 파면되기 직전에 어떠한 분위기가 흘러갔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을 어떻게 막냐. 그래요? 그래서 많았구나 얘네들. 그러면서 우리 진짜 기각과 각하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분위기가 팽배 정도까지 왔었습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기각이나 각하를 바라야 한다.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중점으로 사실 대부분이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그 지방 분권형 토론 때 다 같이 참석한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고 했었죠. 사실상 그 지지 기반 오세훈 시장을 밀어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님도 무죄가 나고 반대로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의 발목을 제대로 잡혀서 네. 지금 뭐 거의 주변에서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파면까지 됐습니다. 윤석열이 파면까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건질 게 하나도 없네. 국힘당으로서는. 예. 근데 지금 뭔가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대선 분위기로는 이미 진입을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대선 분위기 간다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저희 선생님들께서 더 잘 하시는 것처럼 저기에서는 윤석열 어게인. 윤어게인. 네,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헌법상 어게인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그 뒤에 멘트가 주목돼야 됩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다시 출마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김건희? 설마? 진짜로? 그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정확하게는 윤석열이 지목한 사람을 추대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요. 안에는 윤석열이 탄핵에 찬성했었던 사람들과 반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야, 국민당 내에서도. 그렇죠. 니네들이 무슨 자격이 있냐. 너네 다 꺼져라. 이것과 니네는 힘도 없잖아. 이 상황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이 상황에서도 자기 정치를 이거 생명력이 강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국힘당 애들이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뭔가 방 빼야 되는데 방 안 빼고 조용하죠. 방 안 빼고 있고, 예. 그래서 이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조리돌림 당하는 거군요. 그 사이에 누가 왔다 갔어요.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간접 들어갔고 대통령 윤석열 이제 대통령도 아니지 아저씨 만나고 왔잖아요. 네, 아저씨 만나고 왔죠. 그렇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분위기가 좀 희한하네. 좀 묘해지네요. 그래서 국힘당 내부에서 그러면 윤석열이 지목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윤상현, 나경원, 김문수 아니면은 이철우 지사. 원희룡은 이야기가 반대로 잘 안 나온다고 해요. 왜냐면 지난 개항을 해서 까불다가 이제 지대로 한번 크게 깨졌기 때문에 네.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근데 이제 이미 한번 졌는데. 그리고 김문수도 고려 중인데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극좌에서 너무 극우다. 그렇죠. 극단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 보고 극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방법론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다 이재명을 공격하는 워딩을 가지고 나올 테니까 김문수 후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중도를 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중점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김문수가 중도는 또 아니잖아요. 야,
근데 오늘 이 드리는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분위기가 지금 네네. 지금 좀 어디 좀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며칠 더 지나 봐야지. 그래서 그걸 보고 아마 윤석열이 마치 자기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좌절하지 말라.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지가 무슨 수로 지켜 지금 감옥 갈 판에. 저게 이제 청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어. 근데 저거 말고 따로 돌아다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윤석열 지지하는 일동의 모임이라 해가지고 무슨 헌법 적어놓은 것처럼 1항, 2항, 3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윤석열이 재출마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들어있고 안 되면 윤석열이 지목한 사람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새로운 당을 창당하자. 아,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자. 네. 윤석열 당을 만들자.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아하.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이거는 어디선가 들어와 있구나 계속. 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계속 자기 네. 정치를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이게 윤석열이 하는 짓인지 김건희가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세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야, 막판까지 끝까지 견기겠다는 거네요. 이게 왜 갑자기 가능한 분위기로 뭔가 갔냐면요. 그제 탄핵에 찬성을 하고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 날. 그 이후로 진짜 잠잠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자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긴장감이 팽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라라 국민의힘 당 안에 있는 것들을 파면된 쪽에서 컨트롤을 주도권을 잡아갈라 하네. 윤석열이 지목을 해줘야 힘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당권 내 주도권 잡기 싸움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질 겁니다. 윤석열 탄핵 찬성했던 쪽에서 그러니까 뭐 한동훈 쪽이겠죠. 그쪽에서 빠르게 그 분위기를 장악해 가는 것 같으니까 저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아, 윤석열이 지목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네. 야,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 당했거든. 감옥 갈지도 감옥 가야 될 상황이거든. 근데 지금 이런 짓을 한다고요?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네. 한번 이제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 되면은 다른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지금 약간 나경원 의원도 만나고 이렇게 윤상현 의원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를 고려 중이라고. 무슨 자신감이야? 지금 뭘 갖고 그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가 감옥에는 안 갈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전히 내란을 이어가겠다. 이제 군대를 끌어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내란을 끌고 나가겠다. 근데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광훈이가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같은 짓을 또 일으킬지도 몰라요. 아예 대놓고 윤석열을 팔면서. 근데 그 상황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은?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지지 기반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왜냐면 전광훈 집회도 그렇고 야. 유튜브들 관리한 것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 탄핵 반대 집회한 것도 그렇고 대선 기간이 60일밖에 없는데 너네가 나를 거치지 않고 가능할 것 같아? 저는 이러한 무언의 메시지와 분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견제하고 있다. 그러면 국힘당의 대선 주자들은 그럼 분위기가 어떤데요? 이제 너도 나도 나온다고 하는데 너도 나도 나온다고 하는데 뚜렷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 일단은 뭐 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보고 있죠. 뭐 홍준표 시장이나 다 이제 나오려고 할 텐데 준비들은 되어 있는데 지금 빌딩 캠프들도 다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당의 주도권을 확 가져오냐. 아, 그러려면 결국 윤석열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그걸 가지고 그걸 믿고 지금 설치는 거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재밌네. 아니 근데 보니까 한동훈이 결국 그 대선 나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캠프도 저기 대합 빌딩이 굉장히 유명해요. 아, 저기가 대선 그 명당 자리예요. 네, 국힘당 중앙당사에서 한 100m 거리 네. 맞은편에 있는 데인데
어떻게 또 용기 잡았더라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이제 사퇴하고 이제 한다고 하고.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명태균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뭐 대하 빌딩 거기에 홍준표하고 한동훈하고 그러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입주를 같이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층을 다르게 했는지 어떻게 층을 했는지. 다르게 했겠지. 그러니까 둘 다 대선의 욕심을 그러니까 대권 명당은 들어갔네. 근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경선 룰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선 룰을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인가요? 대선 후보는 누구나 다 되고 싶어 하죠 지금. 그죠? 특히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할 겁니다. 나 대선 후보니까 건들지 마란 메시지를 내고 싶겠죠. 그러려면은 대선 후보가 당에서는 결국에는 한 명으로 정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선까지는 원래 4인 본선까지 4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줄이자. 왜냐? 지금 보시면은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다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경원, 그렇죠. 윤상현, 여기까지 지금 김문수. 여기에서 컷오프를 좀 빡세게 해서. 두세 명 정도로 하자는 얘기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내란 옹호 정당이었는데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이 경선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선의 룰을 컨트롤하면서 그 힘을 과시할 거라고 봅니다. 야, 근데 국힘당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요, 국힘당 다음 정권에서 해산당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내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지 그나마 그 핑계를 대서 우리가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는데 윤석열이 지목한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또는 그 사람이 당 지도부에 뭐 자리를 얻게 되면은 그 볼 거 없이 내란 정당이 돼서 다음 정권 들어서 해산당할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나 봐요. 다음 정권 전에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한. 야. 와. 근데 분위기가 좀 그러면 국힘당 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조금 엉키겠군요. 윤석열 눈치를 보는 사람, 이제 눈치 보지 말자는 사람.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가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왜냐면 너도 나도 다 대선 후보 나가겠다고 준비들을 하고 지금 빌딩들 잡고 캠프 사무실 잡고 하는데 이 경선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그 경선 국면에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만들려고 하겠군요. 그런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국힘당에서 글쎄 윤석열을 굳이 함께 가져갈 이유가 없어. 그러면은 그렇죠. 경선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본선에서는 100%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싸움이 다음 주에 빠르게 일어날 것 같아요. 국힘당 내에서도 윤석열 손절하는 분위기가 빨리 될 가능성도 있겠네. 네. 대신에 윤석열은 끝까지 버티려고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윤석열을 정리하는 방향이 된다면 한동훈 쪽이 의외로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한동훈은 근데 너무 안 돼요? 비토 정서가 심해가지고 그동안 안 되겠구나. 그동안 한동훈 퇴진 집회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 안 되겠구나. 그러면 결국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걔들은 또 명태균한테 걸려 있잖아. 이거 볼만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조계 대선이 치러지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민주당은 대선 후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시민들도 만나고 국민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니까. 대선 행보하면 여러 군데 다녀야 되는데 대선 후보의 안전을 가장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참 한편으로 참 서글프네요. 네. 근데 지금 뭐 대선 앞두고 갑자기 이제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이가 제일 좋아해. 저쪽에서는. 뭐 지가 뭐 한대? 이 전에도 뭐
자기는 3년짜리 개헌도 괜찮다고, 3년 대통령 3년제도 괜찮다고. 사실 윤석열의 남은 임기를 자기가 받고 싶다라는 얘기죠. 몇 년이든 상관없다 이러면서 막 개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당과 야당의 개헌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당은 이제 다음 차기 대권의 주자로서 있는 부분에 대한 개헌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개헌도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대선 후보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내용을 280도 바꿔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나오는 개헌의 이야기는 그렇게 저는 크게 중요히 합니다. 그냥 네. 그 선거용으로 선거 구호용으로 잠시 던지는 거다. 네. 근데 한동훈은 꽤 열심히 그 헌법 그 개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분열과 치유, 분열을 넘어서 치유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얘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능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산불 9호 이거 관련해 갖고 지지자들이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숨을. 저게 예.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뭐가 무섭냐면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사실 한동훈이 국회에 그때 자기 사람들과 같이 들어와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건 맞아요. 그거는 맞다고 봐주는데, 지금의 이 사태까지 일어난 그 부분적인 배경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죠. 윤석열 정권의 어떻게 황태자였잖아. 제2인자였잖아. 그러니까 계엄 사태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책임이 한동훈한테 있죠. 그런데 얘가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된다. 이딴 소리 하니까 좀 안 맞아. 화합하자는 이야기죠. 아이씨, 진짜 내가 이 새끼 말 안 하고 확 나한테 패고 싶은 게, 이 새끼가 나를 아동학대로 고발하지 않았어? 지네 딸내미 입시 비리 거론했다고? 아니, 그러는 새끼가 무슨 치유와 회복이야. 지나 똑바로 하라 그래. 정말 진짜. 진짜 열받네 이 새끼 이거 진짜.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아마 다음 주가 좀 돼봐야 정확하게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경선 룰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아마 진행될 거다라고 제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국힘당 당내 이 경선 주자들은 웬만하면 윤석열 버리고 싶어 할 것 같긴 하네요. 마지못해 같이 하는 척도 많이 할 거고. 마지못해서 네. 이 버리면은 지지율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뭐 언제쯤 윤석열이 팽당할 것인가도 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참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마치 탄핵 반대 집회를 주축으로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뭔가 주축 세력처럼 보이는데, 설마 대한민국에 전부 그런 사람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동감한다면 당사 앞으로 빨리 가야 돼요. 우리 남태령 한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트랙터 끌고 농기구 갖고 와가지고 갈아엎으려고 해야지.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국힘당 사람들은 레민 같은 분들이 많아서 누가 하자 이래서 그 사람 따라가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지들이 먼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얘기를 전에 어떤 정치인이 하기도 했죠, 실제로. 조갑제인가요? 정규제인가요? 그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저쪽 동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네요.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